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이 검찰을 향해서 굉장히 협박 발언을 했는데 감치가 됐어요, 감치? 그렇죠. 이게 저번에 얼마 전에 이게 50만 원 그 과태료 예. 이후에 이 감치는 아마 처음 나오고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뭐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게 검사한테 가서 막 고함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욕설 비슷하게 예. 했는데요. 항상 이 그 법정 모독이라는 것은 재판 전이나 후나 또 이게 법정 밖이나 심지어 이게 법원 밖에 있잖아요. 정문. 예. 이런 데서 이게 막 시위하고 데모하는 것도 이게 법정 모독죄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이게 재판이 끝났다 해도 예. 얼마든지 이게 다 퇴정하기 전에 하는 건 이게 감치 사유가 되고요. 예. 저는 이게 아마 카메라도 이게 4대 더 설치하고 아마 이게 체정을 강화한다 하는데 앞으로 이게 그 재판이 결심이 다가올수록 더 이런 게 심해질 거라고요. 예. 따라서 이에 대해서 아마 법원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또 이게 만약에 불상사가 없도록 더 이게 그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 봅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원에서 체증용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경고를 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이거는요, 제가 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판 검사들이죠. 검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흰 총살감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신성한 재판장에서 어느 누구도 거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방청만 해야지 거기에 무슨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고 법으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말 거의 뭐 총살감이 말이 됩니까? 이게 검사를 향해서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을 법원이 정말 엄하게 처벌한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우병우 재판에도 그렇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최순실 재판에도 나와서 지지하고 박수 보내고 소리 지르고 특검한테 물병 던지고 이런 행동, 굉장히 많아요.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이미 또 다른 체증 카메라를 설치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예. 이걸 이걸 좀 엄벌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법원에서 이런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서 변호사 이게 형사처벌까지 더 강한 것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게 뭐 좀 더 지금은 제가 보기에 검사인데 요 정도 말을 가지고는 뭐 공갈이나 예. 협박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요 정도는 이게 감시인데 만약에 좀 더 나아가서 폭력으로 나아가거나 또 이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면요. 그건 이게 공갈이나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따라서 이게 또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현재까지는 이게 감치지만 좀 더 나아가면 더 심한 처벌로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때 TV 중계 때문에 그게 재판관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일을 했지만 사실 이런 얘기를 면전에서 듣는 게 오히려 더 심리적인 위축감이 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축이 되죠. 그렇게 뭐 천벌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심한 얘기를 들으면 예. 사람이 영향을 안 받겠어요. 예. 그러니까 재판정은 법률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죄형 법정주의가 그거 아니겠어요? 예. 법률에 의해서 냉정하게 판단할수록 해야 되는데 누가 억울하다는 입장에서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뭐 특검 그한테 물병도 던졌잖아요. 그랬죠. 예, 예. 검사한테도 그렇고 재판정에서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일이다. 예. 이번에 그 국정농단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좀 우리나라 법률이나 기초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 이제 공권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저런 법원에서도 저런 거를 좀 엄히해야 되고 예. 지금 뭐 광화문이나 청와대 앞에나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거 모든 거를 아마 좀 바로 좀 세우는 이런 좀 계기가 좀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거는 더 하기 좋잖아요. 예. 이제 그 촛불 집회에 힘을 얻어서 얻은 정부가 과감하게 이런 걸 할 때 그거를 누가 지탄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법정도 똑바로 해야 되고 다 공권력도 다 똑바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오랜만에 최순실 씨가 이제 질의를 진지수 전자 과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 씨 얘기는 뭡니까? 그 보고서 때문에 괜히 누명을 쓰였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아마 그런 주장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제 진술을 면밀하게 보면요. 결국에 보고서 올렸는데 바로 박은호 그 전무한테 가서 그랬죠. 바로 이게 보고된 거 아닙니까? 근데 최순실도 진재수 과장을 이게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대통령도 이게 참 나쁜 사람이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공범으로 직권남용죄예요. 왜냐면 이게 1급 공무원은 직권남용이 안 되지만 예. 신분보장이 이 사람은 이게 직업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공무원 관계에서 종료시켰기 때문에 예. 이게 직권남용 재판이 되고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정언을 보니까 상당히 최순실이나 박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이게 재판을 제가 들어보면 박 대통령은 거의 뭐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조는 경우 많아요. 별로 이게 말씀이 전혀 없고 전혀 이게 별로 지금도 관심이 없진 얘기를 안 하고 않겠지만 있죠. 변호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조는 경우 많은데 예. 최순실 혼자서 계속 이게 열심히 막 질문도 하고 제가 보기에 변호사가 있는데 피고인이 직접 이렇게 질문에 나서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혼자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어차피 박 대통령은 정치적 재판으로 사면 이런 예. 걸 생각할 거고 최순실에게 전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보입니다. 그럼 최순실 씨는 아직도 포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최순실은 이게 사면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고 무죄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재판에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고 아까 전에 대통령이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여전히 증인 신문을 직접 하고 있어요. 이상화 지점장이라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분도 나왔는데 예. 결국에는 안종범 수석이 인사를 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왜 네.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요. 이상화 전 이제 뭐 외환내용 KB 독일 증언 법원장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안 수석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로 갈지 무슨 직책을 맡을지를.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그러니까 이 청와대 수석이 예. 일반 회사의 은행의 지점장이 누가 될 거고 어디로 갈 건지까지 얘기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 인사에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만큼 최순실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그냥 나서서 열심히 띄워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상화 씨를 어쨌든 좋은 자리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예.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밀접한 경제 공동체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증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철원군 군부대에서요. 포 사격 중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인데 유영걸 대표님, 글쎄요. 오늘 이제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렸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다 치는데 현수막이 훼손되고 이게 좀 이 표지판에도 낙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전직 대통령 그 추모 예.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추모 8주기 추도식 현수막을 누가 또 훼손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박정희 그 기념도서관의 표지판을 또 지난번에도 또 훼손해서 이게 다시 닦아냈는데 두 번째입니다. 또 이렇게 스프레이로 훼손을 했어요. 그 왜 자꾸 저런 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직 대통령을 물론 비판은 할 수 있고 공관은 물론 있죠. 예. 물론 있는데 자기가 좀 싫어한다고 그래서 저렇게까지 현수막을 훼손하고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제 TV 뉴스 보니까 우리 만리장성에도 한국 사람이 낙서를 해가지고 네. 일본, 중국의 네티즌들이 붕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저 일본의 또 유명한 고찰에도 한국에서 또 낙서해가지고 또 그렇던데 저렇게 훼손하고 저런 거는 진짜 엄하게 처벌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예. 깨진 유리창 법칙 있잖아요. 자동차 2대를 미국에 오는 학자가 세워놨는데 하나는 깨끗한 차, 하나는 좀 깨진 차, 유리창 깨고 했는데 깨진 차에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바퀴도 빼가고 뭐 배터리도 빼가고 다 빼가고 깨끗한 차는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훼손이나 스프레이 뭐 하는 게 이 자체는 뭐 경범죄에 그칠지는 몰라도 예. 이런 게 나중에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게 원인이 돼서 다른 그 질서가 무너뜨리는 범죄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 DJ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은 우리나라에 공이 많잖아요. 한 분은 민주화를 많이 하신 분이고 한 분은 근대화를 하신 분인데 다들 좀 공관에 있더라도 저런 거는 좀 하지 않아야 된다. 예. 또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이 뭐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윤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뭐 중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잡아도. 그렇죠. 이게 뭐 그냥 손괴죄 정도이기 때문에 예. 뭐 엄한 이게 그 형벌로 아마 처벌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저는 저도 정말 이게 자신이 존경하든 아니면 이게 비판하든 예. 모든 사람에게 역사에 다 공과가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지. 그렇죠. 저런 식으로 이게 자기가 존경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비판적으로 본다고 훼손하고 이런 행위는 이게 정말 잘못됐고 예. 앞으로 이게 처벌은 필요하다 봅니다. DJ 추모 8주기를 두고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이제 호남인 분들 그렇죠. 많아요. 네. 그 적통 경쟁이 또 다시 이제 그렇죠.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호남을 지지기만을 하고 있지만 호남에서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빠져가지고 호남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DJ는 사실 호남의 맹주 아니겠습니까? 예. 호남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DJ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있는데
그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사실 DJ에 대한 칭찬이 계속 나오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적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우리가 새로운 적통을 이은 사람들이다라고 예. 주장을 하면서 거의 뭐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저기 지금 추모식에 가서 엄청난 사람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국민의당이 그러니까 DJ 추모식에 가서 저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호남의 민심이 무엇인지를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단적으로 보여준 게 뭐겠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전대에 출마를 했지만 흥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 본인이 나오면 뭔가 불 끄고 새로운 도약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전대에 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흥행물이도 안 되고 호남에서도 전혀 지지율 반등의 기세도 안 보이고 이게 지금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 호남의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호남의 민심이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 듣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내놓는 게 필요할 텐데 예. 저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저것도 예.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호남 민심이 무엇인지를 잘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추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됩니다. 그래야 예.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이미 또 다른 체증 카메라를 설치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예. 이걸 좀 엄벌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법원에서 이런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서 변호사 이게 형사처벌까지 더 강한 것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게 뭐 좀 더 지금은 제가 보기에 검사인데 요 정도 말을 가지고는 뭐 공갈이나 예. 협박까지는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요 정도는 이게 감시인데 만약에 좀 더 나아가서 폭력으로 나아가거나 또 이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면요. 그건 이게 공갈이나 협박이 될 수, 협박죄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따라서 이게 또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현재까지는 이게 감시지만 좀 더 나아가면 더 심한 처벌로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때 TV 중계 때문에 그게 재판관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일을 했지만 사실 이런 얘기를 면전에서 듣는 게 오히려 더 심리적인 위축감이 들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축이 되죠. 그렇게 뭐 천벌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심한 얘기를 들으면 예. 사람이 영향을 안 받겠어요. 예. 그러니까 재판정은 법률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죄형 법정주의가 그거 아니겠어요? 예. 법률에 의해서 냉정하게 판단할수록 해야 되는데 누가 억울하다는 입장에서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뭐 특검 그한테 물병도 던졌잖아요. 그랬죠. 예, 예. 그 검사한테도 그렇고 재판정에서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일이다. 예. 이번에 그 국정농단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좀 우리나라 법률이나 기초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 이제 공권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저런 법원에서도 저런 거를 좀 엄의해야 되고 예. 지금 뭐 광화문이나 청와대 앞에나 뭐 이렇게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거 모든 거를 아마 좀 바로 좀 세우는 이런 좀 계기가 좀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거는 더 하기 좋잖아요. 예. 이제 그 촛불 집회에 힘을 얻어서 얻은 정부가 과감하게 이런 걸 할 때 그거를 누가 지탄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법정도 똑바로 해야 되고 다 공권력도 다 똑바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오랜만에 최순실 씨가 이제 질의를 진지수전자 과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 씨 얘기는 뭡니까? 그 보고서 때문에 괜히 누명을 쓰였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아마 그런 주장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제 진술을 면밀하게 보면요. 결국에 보고서 올리는데 바로 박은호 그 전무한테 가서 그랬죠. 바로 이게 보고된 거 아닙니까? 근데 최순실도 진재수 과장을 이게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고 대통령도 이게 참 나쁜 사람이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공범으로 직권남용죄예요. 왜냐면 이게 1급 공무원은 직권남용이 안 되지만 예. 신분보장이 이 사람은 이게 직업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공무원 관계에서 종료시켰기 때문에 예. 이게 직권남용 재판이 되고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어제 정언을 보니까 상당히 최순실이나 박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이게 재판을 제가 들어보면 박 대통령은 거의 뭐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조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이게 말씀이 전혀 없고 전혀 이게 별로 지금도 관심이 없진 얘기를 안 하고 않겠지만 있죠. 변호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조는 경우가 많은데 예. 최순실 혼자서
계속 이게 열심히 막 질문도 하고 제가 보기에 변호사가 있는데 피고인이 직접 이렇게 질문에 나서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혼자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어차피 박 대통령은 정치적 재판으로 사면 이런 걸 예. 생각할 거고 최순실에게 전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보입니다. 그럼 최순실 씨는 아직도 포기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최순실은 이게 사면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고 무죄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재판에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고 아까 전 대통령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여전히 증인 신문을 직접 하고 있어요. 이상화 지점장이라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분도 나왔는데 예. 결국에는 그리고 또 그렇던데 저렇게 훼손하고 저런 거는 진짜 엄하게 처벌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예. 깨진 유리창 법칙 있잖아요. 자동차 2대를 미국에 온 학자가 세워놨는데 하나는 깨끗한 차, 하나는 좀 깨진 차, 유리창 깨고 했는데 깨진 차에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바퀴도 빼가고 뭐 배터리도 빼가고 다 빼가고 깨끗한 차는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훼손이나 스프레이 뭐 하는 거 이 자체는 뭐 경범죄에 그칠지는 몰라도 예. 이런 게 나중에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게 원인이 돼서 다른 그 질서가 무너뜨리는 범죄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 DJ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은 우리나라에 공이 많잖아요. 한 분은 민주화를 많이 하신 분이고 한 분은 근대화를 하신 분인데 다들 좀 공관에 있더라도 저런 거는 좀 하지 않아야 된다. 예. 또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이 뭐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윤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뭐 중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잡아도. 그렇죠. 이게 뭐 그냥 손괴죄 정도이기 때문에 예. 뭐 엄한 이게 그 형벌로 아마 처벌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저는 저도 정말 이게 자신이 존경하든 아니면 이게 비판하든 예. 모든 사람에게 역사에 다 공과가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지. 그렇죠. 저런 식으로 이게 자기가 존경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비판적으로 본다고 훼손하고 이런 행위는 이게 정말 잘못됐고 예. 앞으로 이게 처벌은 필요하다 봅니다. DJ 추모 8주기를 두고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이제 호남인 분들 그렇죠. 많아요. 네. 그 적통 경쟁이 또 다시 이제 그렇죠. 벌어졌단 이게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호남을 지지기만을 하고 있지만 호남에서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빠져가지고 호남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DJ는 사실 호남의 맹주 아니겠습니까? 예. 호남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DJ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있는데 그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사실 DJ에 대한 칭찬이 계속 나오는 거죠. 민주당이 안종범 수석이 인사를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 네.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요. 이상화 전 이제 뭐 외환내용 KB 독일 법원장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안 수석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디로 갈지 무슨 직책을 맡을지를.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그러니까 이 청와대 수석이 예. 일반 회사의 은행의 지점장이 누가 될 거고 어디로 갈 건지까지 얘기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정말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 인사에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만큼 최순실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그냥 나서서 열심히 띄워준 게 아닌가. 그래서 이상화 씨를 어쨌든 좋은 자리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예.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밀접한 경제 공동체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증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철원군 군부대에서요. 포 사격 중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인이 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인데 유영걸 대표님, 글쎄요. 오늘 이제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렸고 박정희 대통령 그렇다 치는데 현수막이 훼손되고 이게 좀 이 표지판에도 낙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전직 대통령 그 추모 예. DJ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추모 8주기 추도식 현수막을 누가 또 훼손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박정희 그 기념도서관의 표지판을 또 지난번에도 또 훼손해서 이게 다시 닦아냈는데 두 번째입니다. 또 이렇게 스프레이로 훼손을 했어요. 그 왜 자꾸 저런 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직 대통령을 물론 비판은 할 수 있고 공관은 물론 있죠. 예. 물론 있는데 자기가 좀 싫어한다고 그래서 저렇게까지 현수막을 훼손하고 스프레이로 훼손하고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제 TV 뉴스 보니까 우리 만리장성에도 한국 사람이 낙서를 해가지고 네. 일본, 중국의 네티즌들이 붕괴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저 일본의 또 유명한 고찰에도 한국에서 또 낙서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관련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이 검찰을 향해서 굉장히 협박 발언을 했는데 감치가 됐어요. 감치? 그렇죠. 이게 저번에 얼마 전에 이게 50만 원 그 과태료 예. 이후에 이 감치는 아마 처음 나오고요. 제가 보기에 이분은 뭐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게 검사한테 가서 막 고함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욕설 비슷하게 예. 했는데요. 항상 이 그 법정 모독이라는 것은 재판 전이나 후나 또 이게 법정 밖이나 심지어 이 법원 밖에 있잖아요. 정문. 예. 이런 데서 이게 막 시위하고 데모하는 것도 이게 법정 모독죄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이게 재판이 끝났다 해도 예. 얼마든지 이게 다 퇴정하기 전에 하는 건 이게 감치 사유가 되고요. 예. 저는 이게 아마 카메라도 이게 4대 더 설치하고 아마 이 체정을 강화한다 하는데 앞으로 이게 그 재판이 결심이 다가올수록 더 이런 게 심해질 거라고요. 예. 따라서 이에 대해서 아마 법원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고 또 이게 만약에 불상사가 없도록 더 이게 그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 봅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원에서 체증용 카메라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경고를 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이거는요, 제가 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판 검사들이죠. 검사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흰 총살감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신성한 재판장에서 어느 누구도 거기서 소란을 피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방청만 해야지 거기에 무슨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고 법으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말, 거의 뭐 총살감이 말이 됩니까? 이게 검사를 향해서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을 법원이 정말 엄하게 처벌한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우병우 재판에도 그렇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최순실 재판에도 나와서 지지하고 박수 보내고 소리 지르고 특검한테 물병 던지고 이런 행동, 굉장히 많아요.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는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